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신부님께서 네. 이번 달 말까지만 함께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신부님을 응원하는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잠시 몇 분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2690님께서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 참여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아멘 해주셨고요. 또 3024님께서 안녕하세요. 배추김치 잘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부님 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또 5177님께서 문화상품권 선물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도 몇 분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임진숙 사비나님이 신부님 그동안 사회교리 잘 들었습니다.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또 배남길님이 매년 반복되는 산불,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경제성도 크지 않는 침엽수, 환렵수로 앞으로 산림 정책도 변화해야 할 듯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일주일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주말 보내소서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네, 메시지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도 중간점검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OX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성묘 개그 실수로 시작된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가 더욱 컸던 이유로는 바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이다. 봄철에는 남쪽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어가며 기온을 끌어올리고 대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따뜻한 겨울, 봄철 고온 현상에 강수량은 줄어들고 있고 높은 일교차는 돌풍과 강풍을 만들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지게 했다. 1번 O, 2번 X. 네,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방송 참여 바라면서 이어갈 텐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신부님? 네. 오늘이 39번째 시간인데요. 방송 정리 차원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 회칙 참여받으소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이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키워드 몇 개로 회칙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회칙의 제목 참여받으소서입니다. 제목은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의 찬미가 태양의 창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후 새롭게 선출되시는 교황님은 자신의 교황명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가난한 성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 그 성인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가져오셨다라고 교황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죠. 네, 신부님께서 선정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두 번째 키워드는 사회회칙이라는 단어였죠. 네,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교황님은 단순히
환경에 관한 회칙으로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사회 회칙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회칙 15항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저는 이제 교회의 사회 교리에 새로 추가되는 이 회칙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규모와 긴급성 그리고 매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칙은 분명히 환경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 자연의 생태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와 인간 사회의 문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 자연이 모두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동의 집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맞죠? 네. 수많은 통계 또 기후, 이상기후 등이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남 지역에서 아주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네. 인명피해뿐만이 아니고 재산상의 피해 또 국가유산 피해도 많이 엄청났는데요. 분명히 시작은 누군가의 실수였죠. 실화였죠. 실수로 산불이 일어났지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산불이 커진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었는지 통계를 내는데요. 국민일보 4월 9일 박상은 기자의 기사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온실가스 366만 9,283톤이 배출된 걸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 366만 톤은 중형차 3,436만 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800km를 오가며 내뿜은 온실가스와 같은 규모다. 산업으로 보면 알루미늄, 납, 아연 같은 비철금속 업종에서 나온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숲은 탄소 흡수원의 역할도 하는데 이번 산불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은 2022년 기준 산림에서 흡수한 온실가스 순 흡수량인 3,987만 톤의 9.2%를 차지한다. 산불로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숲 면적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피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자체가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죠.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산불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기온 상승 원인인 기후변화와 산불은 또 직결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한 겨울, 눈이 많이 오지 않고 봄철은 고온 현상, 또 강수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고온 건조한 기후는 산림을 빠르게 말려서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높은 일교차는 돌풍과 광풍을 만들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하고 이제 이래서 지금 기후 변화와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공동의 집인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회칙 160항에서 교환기 질문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제가 답을 했었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공동선이 이루어지는 세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별님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이 라트어 경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호모는 사람이죠. 호모 호미니 사람이죠. 네. 루푸스는 이제 늑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다. 좋은 뜻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좀 어떻게 들리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나쁘다? 좀 이런 뜻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사람의 적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연에서 늑대는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늑대의 폭력성, 잔인함, 비윤리적,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다, 적자생존, 뭐 약육강식 이런 말로 좀 가까이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 그러니까 적자생존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에 과연 공동선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사회교류는 기본적으로 개인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개인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행복할 권리가 있죠. 네. 헌법 10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10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개인의 행복이 동떨어진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공동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선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선의 모습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게 되면 이건 공동선이 아니죠. 소수의 특권 계급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 희생을 강요하는 이 사회는 공동선을 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침해하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공동선은 보통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요소들일까요? 다 이제 들었던 내용들인데 좀 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선은 사회의 안녕과 집단 자체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익에 살다 보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이 바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국가 권력이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가지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일은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탄핵이 관계되는 일이었고, 또 생존을 위협했던 커다란 산불도 우리 평화를 좀 해치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 자유의 지위 또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에 따라서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함께 참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무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공동선은 기본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칙 204항을 별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회칙 참의받으소서 204항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식 안에 머물 때 탐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참다운 공동선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기상이변이나 커다란 자연재해 위협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사회 위기에서 비롯되는 참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황님은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칙 205항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것을 자행할 수 있지만 또한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정신적,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여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시 선을 선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께서는 무엇보다도 인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고 공동의 집인 지구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생활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막 떠오르는 것은 친환경적인 탄소 제로 운동이나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방법 같은 게 좀 떠오르거든요. 텀블러 쓰기 아니면 가까운 곳 걸어 다니기 같은 게 좀 떠오릅니다. 네, 우리가 참여받아서 회칙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떠올리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분명히 새로운 생활 양식의 일부가 되겠죠. 회칙 217항에서는 생태적 회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회칙 참의받으소서 217항의 내용입니다.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생태 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 좀 생각을 하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단어잖아요. 네. 그리고 흔히 회개라고 말할 때는 흔히 대상이 나와 나 자신에게, 또 나와 너, 그리고 나와 하느님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 또 나라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것,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하느님과 관계에서 훼손하지 않았는지 이걸 돌이켜보고 바꾸는 행위가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잖아요. 네. 이 생태적 회개라고 한다면 나와 나, 나와 너, 나와 하느님 관계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하나 있겠죠. 네. 바로 하느님 피조물인 생태,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훼손한 것은 없는가, 이제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돌보지 않는 것,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칠죄종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 파괴인데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경 파괴, 그걸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많은 본당들에서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부활 성야로 들어가는데, 많은 본당들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합동 고해성사를 준비를 했고, 저도 몇 군데에 다녔습니다. 네. 다녔는데 고해성사 안에서 적어도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저에게 고해성사 안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를 죄로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신부님들은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생태적 회개, 실제적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환경 파괴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별님은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고 있는 생태적 회개의 모습은 뭐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옷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옷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또 심각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작년 봄에 비해서 올 봄에는 한 의류 쇼핑을 80% 정도 줄인 이런 생태적 회개가 있습니다. 돈 많이 남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혹시 또 다른 거는 항상 텀블러 쓰기 네, 뭐 이런 것도 그쵸. 있고요. 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 좀 걸어 다니기 네.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다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히 지구를 살려야 된다, 환경 파괴를 좀 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행위들이 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1.5도 있잖아요. 네. 1.5도 이걸 올리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그런데 이미 작년에 작여름에 1.5도를 넘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 박동원 기자의 2025년 3월 19일 기사인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가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했지만, 지난해 지구 온도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의 전 지구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5도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75년 관측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도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후변화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2015년 제21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6개국이 서명한 파리 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종료 시점이 없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으로 1.5도를 넘긴 것이다. 우리의 그 작은 행동으로 1.5도를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쇼핑 횟수를 줄이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재활용을 잘하고 아나바다 하고 분명히 일상화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들을.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회칙 참의받으소서 말하고 있는 생태적 회계를 뜻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환경과 생태계, 생태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회칙에서도 이거 막 두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와 환경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말하면서도 이분은 환경보호, 자연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생태이기, 생태 문제를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환경, 한자말 그대로 고리환, 그 다음에 장소경이죠. 그래서 어떤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걸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을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이걸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이라고 말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한 환경보호란 결국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생태 위기의 근본 문제는 결국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의식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인간과 인간 외의 것들로 나누어서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생태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과는 좀 다르죠. 생태라고 말할 때, 생태계, 생태라고 말할 때는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각자 동등한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라는 생태계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에 불과한 것이죠. 네.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은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인간 욕심대로 훼손할 자격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성인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한 성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떠오릅니다. 네, 우리가 생태적 회계를 말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성인이 계신데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황님은 인간이 기후 변화, 대기오염, 물오염, 생명의 멸종, 지구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결국 인간이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공동의 집인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사회를 붕괴시키면서 인간 스스로 자기 파멸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러시죠. 네. 병든 지구를 처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윤리적이고 영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회칙에서는 그 치유책이 바로 생태적 회계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기억하며 피조물과 맺는 건전한 관계가 인간의 온전한 회개의 한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의 악습, 태만의 인정, 참된 회개와 내적 변화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화해를 이루려면 우리 삶을 분명히 성찰을 해야 되고, 우리 행위가 어떻게 하느님의 피조물에게 해를 끼쳐왔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태적 회계는 단순히 환경만의 회계가 아니라 복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결국 일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하느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별님 동족방뇨라고 하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방뇨는 들어봤습니다. 방뇨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동족방뇨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쉽게 풀면 언발에 오줌 누기. 언발에 오줌 넣어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행위가 의미가 없진 않지만 약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회칙 212항에서 교황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분명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회칙 219항을 별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 선행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 임무는 인간에게 엄청난 과제이기에 개인적 노력이나 개인주기적으로 자란 인간들이 연합하여 노력을 기울여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집된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횡태적 회계는 공동체 회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식에 너무나 자주 들었던 단어 회개. 회개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나의 죄를 없애는 지우는 행위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의 회개 또 나의 회심이 완성되는 것일까? 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새신자가 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울 때 배운 바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 또 고백하고 그 이후에 잘못된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완성되지 네.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야 되겠어. 더 잘해야 되겠어. 이런 결심은 종교가 아니라도 우리가 가르치죠. 뭐 우리가 배웠던 도덕, 뭐 바른 생활, 네. 뭐 국민윤리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는 회심, 생태적 회심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더 잘해볼 거야.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뭔가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있었던 자리를 지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결국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용서로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내 결심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가 회개를 통해서 나를 전혀 다른 나로 바꿔주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상으로는 결국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회칙 215항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며 음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멋대로 사용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사는 교구청에 아름다운 꽃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꺾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감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꽃을 꺾어갈 수 있을까? 그러게요. 꽃은 꺾는 순간부터 시들어버리잖아요. 이게 그저 바라볼 때 꽃은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네. 꽃을 꺾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꽃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움에 경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결국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 지금 나의 생각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 의해서 말하는 세계사항은 기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에콜로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태, 생태학, 생태계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다 연결된 개념이잖아요. 네. 생태적 회심이라고 말할 때는 기계적인 세계관,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생태론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공동의 집입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존재 자체로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회칙 69항에 보면 독일 주교들은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각 피조물의 고유한 선을 존중하며 사물의 무질서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금요일 코너인 세상을 걷는 예술을 청취하고 계시고요.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와서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로 안젤라님께서 찬미예수님, 세상을 걷는 예수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 정은사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꽃들이 눈을 호강시키는 4월의 중순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 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또 준준부루님께서 조정훈 신부님, 사회교리 더 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왜 정주려고 하는데 떠나시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남겨주셨고요. 또 이영진 벤체시오님께서도 하느님을 참여하라도 다 읽었어요. 생태 영성학교 다음 주에 수료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빵톡으로 영숙 모니카님께서 평화를 빕니다. 우리 손녀하고 놀다 보니 정신이 없었네요. 출석합니다. 미리 부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신부님, 오는 4월 22일 화요일이 지구의 날인데요. 신자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4월 22일도 기억을 하시고 4월 22일이 얼스데이 지구데이, 네. 지구의 날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날인 건 지구에 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저나 아나운서 똑같이 생일 있잖아요. 생일. 네. 그러니까 지구에도 생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월 22일을 지구의 날, 지구의 생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구의 생일인데 뭐 연도로 따져가지고 뭐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물리학자나 우주 생물학자가 만들어낸 날이 아니고 지구의 건강을 걱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날이 지구의 날입니다.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서 해안가에서 원유 시척을 작업 중에 원유 10만 배럴이 해상에 유출돼서 바다를 크게 오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위스콘신주의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이 원유 유출 사고를 비롯해서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적으로 정치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마침 이 원유 유출 사고에 관심을 갖고 환경의식을 갖게 된 하버드 대학생인 데니스 헤이즈와 함께 지구의 날을 선포하고 캠페인을 열게 된 데서 지구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행사 별님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네, 혹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소등 맞죠? 네, 맞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지구의 날 소등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지구의 날 저녁 8시가 되면 딱 10분간 소등하는 행사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또 기업 건물, 지역 명소 때로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지구의 날 소등 행사로 10분간 조명을 끄게 되면 5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10분 지구의 날 소등 행사로 전략되는 이산화탄소량이 30년 된 소나무 8,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고 하니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큰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우리는 그냥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분명히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생일을 맞은 우리 지구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좋을까? 올해가 55주년 지구의 날인데 그래서 지구의 날 광주 행사는 4월 22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4월 19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4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우리의 힘으로 그린 지구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청 앞에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 교통존, 에너지존, 자연환경존,
자원순환존, 그린 건강존 이런 중심으로 해서 35개 체험 부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4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 되겠죠. 저녁 7시 독립영화관에서 바로 지금 여기라는 제목의 기후위기 영화 상영이 있고요. 또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청소년의 삶 디자인 센터 앞마당에서 광주 전남 귀농운동본부에서 토종 씨앗 및 토종 모종 나눔 및 판매를 하는 보자기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 지구의 날 행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5입니다. 네, 정답은 1번 5였습니다. 수도권 야구부님 방송 참여 남겨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은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